자, 오늘부터는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역학에 대한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변분 원리,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자,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은 그 한마디로 그 어떤 최적화 문제인데, 최적화된 패스를 찾는,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이 수리물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섹션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예로 많이 드는, 예로 아주 전형적인 예로 드는 파인만의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 구하기로 했는데, 강아지가 물에 빠졌어요. 찰리라고 부르는 강아지가 물에 빠졌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기, 찰리 구하기. 자,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얘가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일 텐데, 물론 최단 거리가 직선인 거를 보이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은 수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뛰어가는 것이 빠른데, 분명히 이거는 최단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최단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태스크,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최단 시간에 찰리한테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최단 거리가 최단 시간과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마 아니고, 그러면은 뭐 수영을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수영을 조금 하려면 이제 이런 패스를 하면 되겠죠. 자, 2번. 자, 이런 패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수영의 속도가 뛰는 속도보다 너무 느리면은 이거에 가깝겠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게 그 최단 시간은 그 어느 사이일 거라는 거죠. 어느 사이일 거고. 이게 답일 텐데, 3번이.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최소 시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빛의 굴절 문제와 동일하죠. 문제와 동일하죠. 자, 빛이 뭐 왜 그런지는 또 다른 이슈지만, 빛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무엇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페르마의 원리라고, 페르마의 원리인데, 얘는 뭐냐면은 결국은 최소 시간, 이동하는데 최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패스를 따른다는 거죠. 직진, 그러니까 뭐 균일한 공간에서는 직진을 하고, 거울에서는 반사를 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률에 따라서 굴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최소 시간의 원리를 만족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에서 아주 일반적인 태스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태스크는 뭐냐면은 어떤 경로가 있어요. 이 경로는 꼭 공간상의 경로일 필요도 없고요. 뭐 시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이 디멘셔널 임의의 추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이 어느 공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게 x 여기서는 이제 y1, y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x하고 y를 구분을 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x는 이제 파라미터로 쓰고 y는 변수로 쓰겠다는 건데 뭐 가령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 2차원 x하고 그냥 y 하나만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요. y 알파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찾고 싶어요. 어떤 경로를 찾느냐면은 이 경로에 어떤 펑션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니셜 포인트에서 파이널 포인트까지 어떤 펑션 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펑션 L이라고 하는 펑션이 뭐의 함수냐면 이 y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y의 미분치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x는 파라미터고. 자, 여기 이제 모든 아주 무수히 많은 경로가 있을 텐데 어떤 경로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경로냐? 이 i라고 하는 값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면 이 페르마 이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는 문제에서는 시간이 된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 함수를 dx. 자, 이 i를 최소일 수도 있고 최대일 수도 있는데 꼭 최소 최대가 아닐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i라고 하는 펑셔널을 stationar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에 베리에이션을 취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자, 이런 패스를 이를 만족하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i를 스테이셔너로 만든다는 뜻이 델타 i가 0이라는 뜻이고요. 미니멈이나 맥시멈은 그 한 예죠. 자, 델타 i를 0으로 만드는 그런 그 패스를 찾기. 자, 그게 우리가 하려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하려는 일이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박스 하나 쳐놓고, 자,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얘는 델타 i를 했으니까 얘는 전체에다가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되는 건데 L 하고 Y 하고 Y 프라임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X. 그래서 Y 알파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Y 알파를 X에 대한 미분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순간의 위치뿐만 아니라 Y라고 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X는 뭐 파라미터니까 항상 나오고요. 그 Y 값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울기에도 의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Y 값과 Y의 기울기 값이 정해져 있으면 이 경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구하면 자, 이게 그냥 결국은 L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취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가지. 사실 알파가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인덱스를 뭐 여러 개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델타 L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델타 L이 Y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L을 Y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Y 프라임에 대한 또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물론 이제 썸 알파에 대한 썸도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얘를 쓰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x 뭐 아예 x f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쓰고 dx. 자, 근데 이 두 번째 적분에서 이 변분법을 저거 뭐죠? 저 관계식을 이용해요. 부분적분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 얘를 다시 쓰면 이 프라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미분하고 요거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요런 미분을 생각을 했을 때 dx분의 d의 라운드 y 알파 프라임의 라운드 l 하고 델타 y라고 하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뒤에 거 먼저 미분을 하면 델타 y 알파 프라임이 있고 더하기 앞에 거를 이제 먼저 미분을 하고 L하고 그 다음에 델타 Y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에다가 이거를 하고 빼기 이쪽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적분을 하면 요 항을 이제 적분을 하면 dx를 해주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이제 한번 미분했다 적분한 거니까 라운드 y 알파 프라임의 라운드 l에 델타 y 알파의 xi에서부터 xf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경로에 있어서 처음점과 끝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취할 때 시작점과 끝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베리에이션의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각각의 값은 전부 0이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 자, 그래서 이 항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남고, 자, 얘를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라운드 y 알파분의 라운드 l이 있고 여기도 델타 y 알파가 있으니까 델타 y 알파를 저쪽 뒤에다가 따로 놔둡니다. dx 하고 그 다음에 빼기에 dx분의 d의 라운드 y 알파 프라임의 라운드 l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0이란 얘기예요. i라고 하는 그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을 찾으면 최소 또는 최대 값을 구하려면 자, 근데 이게 0이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이게 0인 수밖에 없죠. 우연히 0이 되는 거 말고요.
우연히 어떤 구간에서 0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 대해서 0이 되는 방법은 얘가 0인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 우리가 방정식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보통 순서를 바꿔서 쓰죠. D하고 라운드 Y 알파의 프라임의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Y 알파분의 라운드 L 이퀄 0. 자, 이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고요. 바로 역학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약간 워밍업을 위해서 한 2개 정도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2차원도 상관은 없는데 3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입증을 할 수가 있죠.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방법을 쓰면. 그래서 이미 이제 3차원 공간이 있고요. 물론 유클리드 공간이죠. 유클리드 공간, 플랫 스페이스. 자, 이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자, 이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자, 이게 어떤 최단 거리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I하고 F라고 합시다. 이걸 구하려면은 길이를 최소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를 뭐 곡선 어떤 선인지 모르니까 이 궤도를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잘게 자른 다음에 걔를 다 더하면 이게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들 다 자른 다음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작은 이 구간에서 이 길이를 DL이라고 하면 DL은 다른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X, Y, 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x를 파라미터로 써서 dx를 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z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은 dx분의 dy를 의미하고요. z 프라임은 dx분의 dz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최소화하면 되니까 자,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바로 요값이 바로 라그랑지안에 해당하는 거죠. L이라고 하는 펑션. 라그랑지안이라는 거는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여기 L이라고 하는 펑션이고 자, 요 L이라고 하는 펑션은 바로 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풀면은 dx분의 d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l이고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l은 0이니까 자, 근데 이게 y에 대한 의존성은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y 이거는 얼마냐면은 2 루트에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제곱분의 2배의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는 지워줘도 되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요 값이 상수란 얘기죠. 요 값이 상수란 얘기죠. 요 값이 얘가 상수. 이거를 상수를 그냥 콘스탄트라고 씁시다. 자,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하면은 비슷한 식이 나오겠죠. 자,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 z 프라임이 분자에 들어가면 될 거고, 콘스탄트. 자, 근데 이거는 뭐랑 동일하냐면은 결국은 y 프라임이 상수고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z 프라임이 또 상수인 그런 방정식이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y 프라임도 상수고 z 프라임도 상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고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r 마이너스 어떤 한 지점을 r0라고 하는 점을 통과한다면 뭐 ri라고 할까요? 여기 ri라고 하고 어느 점도 상관은 없어요. 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 이게 직선이죠. 자, 최단거리 3차원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최단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두 번째, 지오데식. 이게 shortest path. 근데 shortest path가 항상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커브드 서피스에서 이 스피리컬 서피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 유용하냐면은 비행기 항로 정할 때 유용하겠죠. 지구에서 그래서 여기서 북극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지구를 뚫고 갈 수 있으면은 직선이겠지만 지구를 뚫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최단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어떤 임의의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는 반경을 그냥 레디어스 1로 놓고요. 레디어스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자, 그리고 요 각도를 경도를 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으로부터 요 벡터가 있는데 어떤 위치가 있는데 요 위치에서의 그 이쪽 라인 여기서 그 북극으로부터의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는 거죠. 자, 그럼 dl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변할 때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 이제 변할 텐데 이제 어떤 경로를 이렇게 그릴 텐데 자,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얘는 이제 그 아래로 세타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길이가 d 세타 제곱이랑 그다음 사인 세타 제곱에 d 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dl이 스퀘어 루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세타를 앞으로 d 세타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뭐 파일을 끄집어낼까요? 뭐 지금 구할 게 아니니까 어느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물론 편리한 걸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세타를 꺼내는 게 편리하긴 해요. 자, 파일을 끄집어내면은 얘는 세타 프라임 제곱이 나오고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펑션이 요거에 대한 우리가 라그랑주 이퀴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L이 뭐의 함수냐면은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의 함수죠. 파이라고 하는 건 파라미터고. 자, 그러니까 이 shortest path 또는 지오데식을 만족을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d5분의 d하고 세타 프라임에 대한 미분을 하고 빼기 세타에 대한 미분 뺀 게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각각 계산을 해보면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게 루트 안에 세타 프라임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제곱하고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역시 분모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 세타 제곱을 미분해야 되니까 2라고 하는 팩터는 지웠고 사인 세타하고 다시 사인 세타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걸 푸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해요. 푸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 어떤 우리가 지금 3차원이나 2차원 상에서의 최단 거리를 찾았는데 예로서 이걸 우리가 역학 문제 적용을 하면 역학에서 경로를 찾는 거는 사실은 운동 방정식,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달이 지구를 돈단 말이에요. 달이 지구 궤도를 돈다든가 아니면은 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움직인다든가 또는 뭐 어떤 혜성이 지나가면서 지구 궤도 아니 태양 주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타원 아니죠. 쌍곡선 궤도를 그리고 사라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이 파티클의 물체의 궤적인데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궤적이죠. 자, 그냥 공간상에서 어떻게 지나갔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 기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 하는 것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을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간축이 있고요. 시간축을 다 여기다 표시를 하죠. 공간축이 3차원인데 두 개만 쓰죠. 두 개만 쓰고 뭐 여기서 뭐 한 개만 써도 관계는 없는데 자, 이 버티컬 액시스가 시간이고요. 버티컬 액시스 시간이고 얘는 공간축 중에 하나 x2 더 이상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쓰고요. 자, 얘는 결국은 이 공간과 시간상의 어떤 한 점이 지금 현재 이 점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운동 방정식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의미의 운동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이 스페이스 타임의 좌표상의 한 점이 되는 거죠. 일단 어떤 경우에 여기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 점들로, 선들로. 자,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만족을 하는 걸로 그릴 수가 있는데, t가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x에 이제 1, 2, 3 입자 하나면 1, 2, 3개가 있을 텐데 xi라고 합시다. xi가 위치고, 그 다음에 xi의 시간에 대한 미분, 이것이 이제 속도인데 속도의 성분. 자, 요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를 한 번 했으면 x하고 x 도트의 함수일 거고요. 얘가 타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패스는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거예요. 자, 이제 L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L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게 순전히 시메트리로부터 다 결정이 나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데, 파라미터 dt분의 d에 미분치, x에 대한 미분치, xi 도트,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 0. i는 여기서 1, 2, 3. 자, 몇 가지 주목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시간이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유니크 초이스는 아니고요. 자, 이게 나중에 사실은 언젠가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대론으로 가면은 시간이 파라미터가 아니라 하나의 좌표의 하나잖아요. 좌표의 하나인데, 이 라그랑지안 보통의 컨벤셔널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은 시간을 항상 파라미터로 놓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파라미터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프 타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저기 날아가는 저기 비둘기의 위치를, 비둘기의 간 거리를 파라미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시계 눈금의 회전수를 파라미터로 쓸 수도 있고, 이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좌표계를 그냥 여기서 x1, x2, x3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터를 쓸 수가 있고요. 꼭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축을 카티시안 코디네이터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자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many degree of freedom을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generalized coordinate 나중에 쓸 건데 Q1, Q2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이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는데, 컨스트럭션이 되는데, 시메트리스.
자, 뭘로부터 어떤 걸로부터 컨스트럭션을 하냐면 첫 번째 그 시간과 공간과 시간 이거의 호모지니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축을 옮겨도 좌표를 옮겨도 x, y, z를 원점을 옮기더라도 이 궤도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요 어떤 운동 방정식을 알고 싶어요. 또는 이 물체의 시공간 좌표상에서의 궤적을 알고 싶어요. 자, 근데 이 궤적에 대한 방정식은 내가 다른 좌표계를 쓰더라도 여기 다른 좌표계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해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깔을 바꿉시다. 이쪽으로 해놓을까요? 이쯤 해놓죠. 멀리 해놓죠.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만큼 이동을 했죠.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동을 했을 거고요. 라지 x라고 씁시다. 시간적으로도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을 새로운 시계 원점을 바꿔가지고 지금을 12시로 하는 게 아니라 0시로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뒤를 0시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t' 해놓고 이걸 t-t, 라지 t.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도 위치를 원점을 내가 광주 용봉동 300번지 물리학과 사무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뭐 광주 저기 뭐야 뭐 금남로 어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스몰 x죠. 이 위치를 새로운 위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죠. x 마이너스 x. 자,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라고 부르죠. 자, 이 조건이 하나 있고요. 뭐 트랜슬레이션, 공간에 대한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시간에 대한 트랜슬레이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아이소트로피. 자, 이건 공간에 대한 건데 공간. 자,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돌려도 내가 어떤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원점은 가만 놓고요. 원점은 가만 놓고 시간은 가만 놓고요. 결국 공간을 돌리는 거니까 여기는 3차원을 돌리지만 여기서는 2차원만 돌리는 걸로 하죠. 이거를 복제를 하고 자, 새로운 좀 뭐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림이 이상하죠. 뭐 이렇게 돌렸다 칩시다. 이거 프라임드 코디네이트 프라임이고 자,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인베런스죠. (3차원) 공간상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얘는 시스템이 시메트릭 할 것이라는 거. 내가 축을 바꾸더라도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궤적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야, 얘는 뭐냐면 등속으로 움직이는 좌표계, 두 좌표계에서 관성계죠. 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동일하단 말이죠. 자, 이런 건데, 자,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좌표계가 있고, 자, 그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어떤 다른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기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t가 t 프라임으로 변환될 때 아이덴티컬하고, 공간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얘가 공간이 움직이는 거죠. 좌표축이. 그래서 x 마이너스 어떤 새로운 엡실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좌표계에서 자, 이 좌표계에서 이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그대로 있고 공간축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얘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립시다. 복제하고 얘가 얘가 이제 원점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축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 속도를 갖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이게 x 프라임이 그러니까 x 프라임이 아니죠. 원점이 이 엡실론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속도로 축이 이동하는 거죠. 프라임이 붙는 거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사실은 중요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컨스트레인트냐면은 두 개의 라그랑지안이 서로 다른 라그랑지안이에요. T 이걸 L하고 L'이라고 합시다. L하고 L'이 얘가 사실은 동일한 스페이스 타임에서 동일한 패스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운동 방정식을 갖는 거죠. 자, 이게 동일한 이런 아이덴티컬 패스를 갖게 될 조건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을 우리가 이렇게 L'에 대한 dt 이렇게 쓰고요. 타임은 똑같고 S는 L하고 dt 이렇게 씁시다. 자, 이랬을 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i에서 f까지, 이것도 i에서 f까지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르긴 다른데, 어떤 함수만큼 달라요. 그런데 함수는
요 끝점하고만 관계가 있다. 람다하고 그러니까 ti, i, 전체 i하고 f만의 함수다. 그러니까 이 엔드 포인트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만의 함수.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S 프라임이 S 마이너스 람다하고 TI하고 TF 이렇게 쓰면 자 그러면 그 얘가 베리에이션을 취할 때 끝점은 관계가 없잖아요. 델타 S 프라임은 델타 S랑 동일한 거죠. 따라서 이거 동일한 베리에이션이나 프린시플이 적용이 될 거고요. 동일한 베리에이션이나 프린시플이 적용이 되니까 동일한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가질 거고 이 동일한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의 결과는 동일한 패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이 되면은 결국은 라그랑지안으로 봤을 때는 라그랑지안은 얘를 미분한 거니까 L 프라임이 L 마이너스 dt분의 d 람다. 자,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면 자,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저기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션 할 때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메트리와 중요한 컨스트레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실제로 그래서 입자 하나 이 라그랑지안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